나는 오늘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래 살면서 알게 된 사실을 조용히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나는 살아오며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젊을 때는 사람 때문에 버티고, 중년에는 사람 때문에 고민하고, 노년에 이르러서는 사람 때문에 지쳐있는 얼굴들을 말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점점 분명해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큰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반드시 나쁘기 때문은 아닙니다. 다만 더 이상 나에게 맞지 않는데도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그 관계를 끝없이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나는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모든 관계를 지키는 것이 미덕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관계에서는 조용히 물러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젊을 때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아도 하루 이틀이면 잊을 수 있었고, 억울함이 있어도 일로, 사람으로 덮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다릅니다.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말 한마디가 오래 남아 잠자리에 들 때까지 마음을 괴롭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피를 나눈 사이인데, 내가 참아야지. 나는 이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조용히 병들게 했는지 보아왔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늘 미안해해야 하고, 늘 양보해야 하는 사람들. 그들은 어느 순간부터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나는 이것을 이기심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기 보존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몸의 기운만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회복력도 함께 줄어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흘려보낼 수 있던 말이 이제는 깊이 박혀 오래 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정도는 참아야지 하며 자신을 계속 그 자리에 놓아둡니다.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웃음이 줄고, 말수가 줄고, 결국은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버거워집니다. 나는 노년의 외로움이 사람이 없어서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 때문에 너무 오래 지쳐 있었기 때문에 혼자가 편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지침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입니다. 원래 가족이란 이런 거지. 어디 가도 다 똑같아. 이 말 속에는 체념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념은 사람의 삶에서 가장 조용한 소모입니다. 나는 이 나이에 이르러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남은 인생은 무언가를 더 증명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덜 다치기 위해 살아야 할 시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를 멀리해야 하는지보다 누구와 함께 있으면 내가 무너지는지를 정직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그 사람이 설령 형제이고 자식이고 오래된 가족이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음에서는 왜 이런 관계를 끊지 못하고 끌어안게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노년의 마음과 삶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늘 편안한 얼굴로 오지 않습니다. 이제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힘들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관계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관계를 선택하며 살도록 배워지지 않습니다. 특히 가족 관계는 그렇습니다. 가족은 선택이 아니라 주어진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오래도록 참는 법을 먼저 배웁니다. 어릴 때는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부모에게 의지해야 했고, 형제 자매와 함께 살아야 했으며, 갈등이 있어도 돌아설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의 참음은 생존이었고, 질서를 유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방식이 나이가 들어서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데 있습니다. 나는 많은 노년의 얼굴에서 비슷한 표정을 보았습니다. 말을 꺼내기 전부터 이미 포기한 눈빛.
무언가를 말하고 싶지만 괜히 말해봐야 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표정. 그들은 대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와서 뭘 바꾸겠어요? 그냥 내가 참는 게 낫죠. 이 말은 겸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 쌓인 학습된 체념입니다. 가족 안에서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는 쉽게 말해지지 않습니다. 밖에서는 한마디 항의할 수 있어도 가족에게는 말이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관계가 끊어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끊어지는 것이 더 두려운 것은 관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어야 합니다. 나는 한 노인을 기억합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고 가족을 위해 늘 뒤로 물러나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년에 이르러서는 자식과의 만남이 끝나고 나면 이틀씩 알아누웠습니다.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다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지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 말 속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싸워서 지치는 것이 아니라 참기만 해서 더 깊이 지칩니다. 가족 관계에서 특히 위험한 사람은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늘 당연하게 요구하는 사람, 늘 비교하는 사람, 늘 당신을 과거의 역할에 묶어두는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네가 이랬잖아. 형이니까, 언니니까, 부모니까 당연하지. 이 말들은 겉으로는 평범하지만 나이가 든 사람의 마음에는 무거운 족쇄처럼 남습니다. 김영석으로서 내가 배운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사람의 품격은 얼마나 많은 관계를 유지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관계 안에서 자신을 잃지 않느냐로 결정됩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더 이상 역할로만 살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부모, 형제, 어른이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숨 쉬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가족 관계는 그 숨을 점점 가쁘게 만듭니다. 함께 있을수록 말수가 줄고, 웃음이 사라지고, 집으로 돌아오면 이유 없이 피곤해집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그 관계가 당신의 삶의 리듬과 맞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나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모든 가족 관계가 노년까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효도와 책임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자기 소멸을 전제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묻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관계가 나를 살게 하는가? 아니면 나를 닳게 하는가? 이 질문은 이기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삶을 정직하게 살기 위한 질문입니다. 다음에서는 이런 관계가 사람의 마음과 몸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 그리고 왜 노년의 외로움과 병으로 이어지기 쉬운지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조금 더 아픈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관계가 사람의 마음과 몸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아프게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나는 오랫동안 노년의 병을 연구한 의사도 아니고 심리를 분석하는 학자도 아닙니다. 다만 오래 살아오며 사람들의 얼굴과 말, 그리고 침묵을 지켜본 사람일 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분명히 알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관계로 병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병은 설명이 쉽습니다. 어디가 아픈지, 왜 아픈지 검사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마음의 병은 다릅니다. 대부분 이유를 모른 채 시작됩니다. 요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아무것도 하기 싫다. 사람 만나는 게 귀찮다. 이 말들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그 뒤에는 종종 특정한 관계가 숨어 있습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 오는 상처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상처라고 부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 내가 예민해졌나 봐. 그러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주 체하고
잠이 얕아지고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은 마음이 너무 오래 눌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한 분을 기억합니다. 늘 온화하고 말수가 적고 주변에서는 참 좋은 어른이라고 불리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집에 다녀오면 꼭 아파요. 그 집은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식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그분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언성을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늘 들어주고 맞춰주고 웃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이 끝나고 나면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이것이 노년의 위험한 신호입니다. 마음이 표현하지 못한 것을 몸이 대신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방식이 바뀝니다. 젊을 때는 버티지만 늙어서는 흡수합니다. 그리고 그 흡수된 감정은 서서히 몸과 마음을 잠식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만나고 나면 말은 없는데 마음이 무겁고 아무 일도 없었는데 집에 와서 쓰러지듯 눕게 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오래 참아왔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있지만 자신으로 있을 수 없을 때 생깁니다. 가족 안에서도 늘 역할만 요구받는 사람, 늘 그래야 하는 사람으로만 존재하는 사람은 점점 자신의 감정을 잃어버립니다. 기쁘지도 화나지도 않게 됩니다. 그저 지쳐 있을 뿐입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아무 기대도 안 해.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 그 말 속에는 평온이 아니라 단절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노년의 가장 무서운 것이 가난이나 병이 아니라 자기 마음과의 단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힘든지도 모르게 되는 상태 말입니다. 그 시작은 대개 한두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대부분 가족이니까라는 이유로 가장 오래 지속됩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하며 누군가를 미워하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늙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달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에서는 이런 관계 앞에서 어떻게 자신을 지킬 수 있는지, 어떻게 조용히 거리를 둘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갈등하지 않고, 큰 소리 내지 않고, 그러나 분명하게 자신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해야 할 때입니다. 누군가를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관계를 끊어내지 않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입니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용기의 문제가 아니라 거리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강하게 맞서는가 보다. 어디까지 다가가고 어디서 물러나는가가 삶의 평온을 결정합니다. 많은 어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거리를 둡니까? 그러나 거리란 냉정함이나 무정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최소한의 숨 구멍입니다. 우리는 젊을 때 자신을 소모하면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다릅니다. 이제는 회복보다 소모가 빠릅니다. 그래서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하면 몸과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자신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은 설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설명은 이해를 낳기보다 논쟁을 부릅니다. 왜 힘든지, 왜 그렇게 할 수 없는지를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례함이 아니라 자기 에너지를 아끼는 선택입니다. 두 번째는 반응을 늦추는 것입니다. 상처 주는 말을 들었을 때 곧바로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시 반응하면 감정이 관계를 이끌게 됩니다. 하지만 침묵은 관계를 잠시 멈추게 합니다. 침묵은 패배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침묵은 가장 품위 있는 방어가 됩니다.
세 번째는 자기 역할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오래된 가족 관계 안에서는 우리가 늘 같은 자리에 서 있기를 기대받습니다. 늘 이해해주는 사람, 늘 양보하는 사람, 늘 책임지는 사람. 그러나 그 역할은 평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특히 노년에는 그 역할에서 잠시 내려올 권리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렵다.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은 변명이 아니라 자기 삶을 되찾는 문장입니다. 네 번째는 만남의 빈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만남의 질보다 빈도에 더 영향을 받습니다. 자주 만날수록 상처가 깊어지는 관계라면 조금 멀어지는 것이 오히려 오래가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죄책감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많은 어른들이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도 계속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벌합니다. 이래도 되나?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나는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은 삶을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책임입니다. 김영석으로서, 오래 살아온 한 사람으로서 말하자면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희생이 아니라 절제입니다. W's workin. W's workin. 관계의 절제. 기대의 절제입니다. 모든 관계를 끌어안고 가려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잃게 됩니다. 반대로 필요한 만큼만 품고 가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자기 얼굴을 지킬 수 있습니다. 관계는 끊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는 것입니다. 소리를 높이지 않고, 적을 만들지 않고, 그러나 분명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해야 합니다. 남은 인생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지에 대한 조용한 정리의 시간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조용히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나는 이 말을 결론처럼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오래 살면서 마음에 남은 한 가지 진실을 당신의 손에 살며시 올려두고 싶을 뿐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무언가를 더 붙잡아야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엇을 내려놓아야 남은 시간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내려놓음 속에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이 말이 차갑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냉정함이 아니라 자비에 가까운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을 때 우리는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옳다고 배워왔습니다. 그 덕분에 가정을 지키고 관계를 이어오고 세상을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삶은 그 연장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제는 지켜온 것을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지켜온 자신을 보살피는 시간입니다. 나는 많은 어른들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았어야 했나 봐. 내가 너무 예민했던 걸까? 그러나 나는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더 참는 것이 당신의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들었을까요? 사람의 인생에는 견뎌야 할 시기가 있고 물러나야 할 시기가 있습니다. 그 경계를 알아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가족이라 해서 모든 말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라 해서 모든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존중이 없는 관계는 이름이 무엇이든 사람을 늙게 만듭니다. 나는 이 나이에 이르러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노년의 품격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품고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자신을 해치지 않고 사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이 조용히 거리를 두기로 선택했다면 그것은 도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향한 마지막 책임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서운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이해를 얻고 사는 인생은 가능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남은 인생은 설명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숨쉬기 위한 시간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마음이 조금 가볍다면 그날은 이미 잘 시작된 하루입니다. 사람을 만난 뒤 집으로 돌아와 몸이 먼저 쉬어지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이미 당신의 몫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고르는 기준은 단순해져야 합니다. 나를 긴장시키는 사람보다 나를 조용하게 만드는 사람, 나를 설명하게 만드는 사람보다 나를 그대로 두는 사람, 그리고 그 기준에는 당신 자신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스스로를 괴롭히는 선택을 이제는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부디 남은 삶에서는 착한 사람보다 편안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면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온 인생입니다.